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10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온 주요 지표 중에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 용케도 계속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거의 4%대로 또 소폭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시장의 긴축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재무부는 거의 연준과는 반대로 미 정부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잔고가 빵원이 될 때까지 지금 계속 시장에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버티고 있겠죠.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이렇게 버텨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라 그런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한 400만 명 정도 시장에서 아웃되고 난 뒤에 매년 한 70만 명 정도가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약 3년이죠. 그러면 200만 명이고 400만 명 추산 잡으면 아직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거의 1, 200만 명 정도의 풀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참여율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가 좀 해제되고 그런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약 내년 정도 되면 거의 300만 명이니까 코로나로 인한 효과는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소매 판매가 잘 버텨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다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 내년쯤엔 다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 소매 판매 지표로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지수인데 역시 아직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평년 수준보다는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낙관지수인데요. 대기업들은 미리 연준이나 정부에서 푼 돈을 사가지고 그리고 또 싸가지고 계정에 잘 넣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기업들은 힘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서 흑자가 많이 난 기업들과는 다르게 거의 힘든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자금 조달이 쉬워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매출도 잘 좋아서 그런 대기형 기업들은 MMF나 이런 데 넣어놓고 몇 년 전에 빌렸던 0%에 가까운 그런 이자를 지금 벌어들인 매출로 인해서 금융기관 예치만 해도 지금 5%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예대 마진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대형 기업들은 아주 요즘 EPS라든지 실적 발표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반대로 중소기업들은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시장이 좀 이분화되어서 좀 좋은 기업은 좋고 안 좋은 기업은 안 좋은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경제학적으로 경기 사이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진짜 좀 많이 특이한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듯 합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7.67까지 찍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금리가 많이 좀 내려서 이게 다음 주에는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장기 물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장이 은행산업도 그렇고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크게 보면 내려오고 있고, 월 단위로 보면 좀 이제 예년 평년 수준으로 돌아와서 좀 쿵쾅거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빨리빨리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위로 본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평년 수준으로 내려와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이렇게 거의 안정화됐다고 봐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인사들도 금리가 좀 안정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예,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보면 기름값과 주거비가 많이 올라서 기름값과 주거비를 뺀 것은 이제 시장 상황으로 시장 예측대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0.3이고, 그런데 에너지와 부동산을 포함하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0.4 정도로. 결국은 이제 고금리가 건축업을 위축시키고, 건축업이 위축되니까 집에 즉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국 고금리가 결국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을 죽인다기보다는 새 집만, 여유 있는 사람들만 집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에 전체적으로 역효과가 나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CPI로만 보면 지금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설설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러려면 생산자 물가는 아까 봤다시피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임금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에서 뭔가 좀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지금 주택 공급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금리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지표는 봤고요. 2년물 채권 선물은 소폭 내렸습니다. 내려왔다가 좀 시장이 전쟁 나면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도 반등하다가 전쟁 나면서 미리 조정을 겪었죠. 꼬리로 내려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확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계속 초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항모전단도 하나 더 파견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미 두 개의 항모전단이 중동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나스닥도 내리고 금리는 상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물은 좀 내렸습니다. 장기물은 반등하다가 내려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주간 움직임은 횡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소폭 둘 다 뭐 거의 횡보한 걸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상품 가격은 이제 유가가 하락해서 다음 달 CPI는 좀 낮아지겠죠. 부동산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좀 상승이 유지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임금이 계속 저임금 일자리 알바들, 파트타임 잡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상승 감소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나올 CPI도 좀 경제 이런 주식시장에 호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핵심 물가는 계속 지속 하락하게 되고, 정부 부양책은 계속 재무부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미정부 부양책과 고금리 긴축이 반영되어서 좀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GDP만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주택시장 지표와 달러 자금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지표들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은 뭐 계속 가격 상승할 듯하고,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전쟁이라든지 이런 쪽 국제 금융 환경이 좀 악화가 되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건 뭐 통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계속 달러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택시장은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될 거고, 금리는 추가 상승할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갈 듯합니다. 연준에서 다음 주도 계속 연준 이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시장의 어떤 고금리 부작용 때문에 다들 좀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물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등락은 고점의 특성들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장기물 금리도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